20년 전 불가능하다던 프랑스 기술자들이 말없이 고개 숙인 그날,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서명한 한국 기술의 충격적 정체.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안드레아스 바그너입니다. 3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철도청에서 근무하며 중동 지역의 철도 발전을 지켜봐 온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으로 아직도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사연입니다. 그 일은 2022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리야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세자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분야가 바로 철도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하라마인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철도 기술은 유럽산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지멘스나 프랑스의 알스톰 같은 검증된 기업들의 기술을 신뢰해왔던 터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도 기술에 왕실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90년대에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럽 철도업계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철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수백 년간 축적된 유럽의 철도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세자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다는 기술은 일반적인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소전 기트램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전차선 없이도 수소 연료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운행하면서 동시에 공기를 정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프로젝트 중 하나인 네옴. 신도시에 이런 친환경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한국이 독일이나 프랑스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실제로 구현했을까요? 며칠 후 왕세자의 한국 방문 소식과 함께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여러 나라에 철도 차량을 수출한 실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카이로 지하철은 대부분 한국 기술로 건설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철도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 발전사는 마치 불가능에 도전한 용기 있는 이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1989년 한국이 경부 고속철도 건설을 결정했을 때 전 세계 철도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당시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뿐이었고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1990년 프랑스 알스톰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일어난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은 공공연히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고속철도를 개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완성된 기술을 사다 쓰는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로부터 받은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며 그 기술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끈기를 보였습니다. 2004년 KTX가 첫 운행을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기술 모방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고속철도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개발한 HSR 350X 실험 열차는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속 350km라는 놀라운 속도를 목표로 설계된 이 열차는 프랑스,
TGV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독창적인 설계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8년 드디어 KTX 산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기술을 독자 개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열차가 프랑스 원조 기술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KTX 산천 1호기 출고식에 초청받은 프랑스 기술진들의 반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기술 독립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만든 열차를 보며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제공한 기술을 완전히 소화해내고 더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왕세자의 한국 방문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의 최신 철도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왕세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수소전 기트램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트램은 도심 위로 지나가는 전차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수소전 기트램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차량 자체에 탑재된 수소 연료 전지가 전기를 생산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특히 적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차선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전차선에 문제가 생기면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전 기트램은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트램이 운행하면서 동시에 공기를 정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작동할 때 외부 공기를 정화하여 사용하고 정화된 공기를 다시 외부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주변 대기 중의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료에 따르면 수소전 기트램 한 대가 1시간 운행하면 성인 170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청정 공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1000대의 수소전 기트램이 도심을 운행한다면 디젤 자동차 400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친환경 미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특히 네옴 신도시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미래 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전 기트램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차 기술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넥소에 탑재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철도 분야에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연료전지를 철도 차량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철도 차량은 자동차보다 훨씬 무겁고 오랜 시간 연속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경제성까지 확보한 수소전 기트램을 완성해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전 세계에서 이런 수준의 수소전 기트램을 실제로 상용화 단계까지 개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한국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22년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우디 철도청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방문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중동에서 철도 분야에 종사해온 저에게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첫 회담장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왕세자께서는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특히 친환경 교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로템의 최고 기술진들이 참석하여 수소전 기트램 기술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완성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연구 단계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실제 제작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울산의 실증 선로에서 실제 주행 테스트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소전 기트램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 인프라,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세자께서는 특히 수소전 기트램의 공기 정화 기능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도시들이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수단이 오히려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상당한 철도 기술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37개국에 철도 차량을 공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의 성공 사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카이로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모두 한국 기술로 건설되었고 현재도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신호 시스템 현대화 사업까지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담의 마지막 순간 왕세자께서는 직접 펜을 드셨습니다. 네옴 프로젝트에 현대로템의 수소전 기트램을 도입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노후한 디젤 기관차들을 한국의 수소 기관차로 교체하는 공동연구, 개발 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이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저는 한국의 중동 진출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 철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로템이 인도 델리 지하철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2012년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180량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동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이로 지하철 프로젝트는 여러 면에서 도전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심했습니다. 기존의 유럽산 철도 차량들도 이런 환경에서는 종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특수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카이로 1호선의 성공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에는 카이로 3호선 전동차 256량을 추가로 수주했고 2019년에는 2호선 전동차 48량과 유지보수 사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철도청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완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히 차량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집트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나일강 상류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118km 구간의 신호 시스템을 완전히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1,2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자동 열차 방호 장치부터 컴퓨터로 열차 진로를 제어하는 전자연동 시스템까지 철도 운행의 핵심 기술들을 모두 한국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중동 진출은 이집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튀니지 철도청으로부터 전동차 112량을 수주했습니다. 2033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유럽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튀니지 프로젝트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튀니지는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나라로 전통적으로 프랑스 기술을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성이 프랑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고객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2008년 KTX 산천 1호기 출고식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날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고식에는 20년 전 한국의 TGV 기술을 이전해준 프랑스 알스톰의 기술진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처음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할 때부터 관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990년 첫 기술 이전 계약 당시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KTX 산천은 프랑스 TGV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외관부터 시작해서 내부 구조,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만의 독창적인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동력 집중식에서 동력 분산식으로 변경된 추진 시스템은 TGV의 설계,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이 가장 놀란 것은 성능이었습니다. KTX 산천은 원조 TGV보다 가속 성능이 우수했고 소음도 더 낮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설계로 급구배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HEMU 430X라는 실험 열차를 통해 시속 430km 주행에 성공했고, 이는 당시 프랑스 TGV의 상용 운행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출고식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은 한국이 만든 열차를 보며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20년 전 자신들이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KTX 이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고속열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동력 분산식 시스템을 채택하여 기존 KTX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KTX 이음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친환경성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운행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승객 1명당 에너지 소비량도 자동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에 선정될 정도로 환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이제 수소 분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수소 전기 트램뿐만 아니라 수소 전 기동차, 수소 기관차까지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불과 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990년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배워온 나라가 2020년에는 오히려 프랑스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 철도업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한국의 수소전기 트램 기술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래 수소경제 사회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였습니다. 수소전기 트램의 작동 원리는 경이로웠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수소연료 전지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열차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순수한 물뿐이어서 완전한 무공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트램이 운행하면서 주변 공기를 정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산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외부 공기를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정화된 공기가 다시 외부로 배출되면서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료에 따르면 수소전 기트램 1대가 1시간 운행하면 성인 170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청정 공기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1000대의 수소전 기트램이 도심을 운행한다면 디젤 자동차 400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고 이는 나무 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차 기술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넥소라는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철도 분야에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수소 연료 전지를 철도 차량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철도 차량은 자동차보다 훨씬 무겁고 장시간 연속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안전 기준도 훨씬 엄격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수소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한 대용량 탱크 모듈을 개발했고 장시간 운행에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다중 안전 장치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만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와 조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가속할 때는 배터리의 전력을 보조로 사용하고 제동할 때는 회생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수소전기 트램은 1회 충전으로 약 150km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심 트램의 1일 운행 거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 시간도 10분 내외로 매우 빨라서 실용성이 뛰어났습니다. 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진짜 정체는 바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였습니다. 1990년 프랑스로부터 TGV 기술을 도입할 때만 해도 한국은 철도 분야에서는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고속철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철도 차량 제조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단순한 기술 도입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이 한국의 기술 독립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2004년 KTX 운행 개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시점에서 다음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자적인 고속철도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2008년 KTX 산천의 완성으로 한국은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KTX 이음으로 더욱 진보된 기술을 선보였고 이제는 수소라는 미래 에너지까지 철도에 접목시켰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수소전기 트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면서 동시에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하는 발상은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2024년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한국 철도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해외 수출 실적이 전무했던 KTX가 드디어 첫 해외 진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2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끈기였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온 인내력이었습니다. 둘째는 창의성이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셋째는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도 이런 체계적 접근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술 개발 전략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폴란드 등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30조 원 규모의 글로벌 고속철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전 작은 아시아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철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철도 기술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 그것이 KTX에 담긴 진짜 의미였습니다.
감동 스팟이 사연 소개해드린 불가능하다던 프랑스를 넘어선 한국 철도 기술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